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제가 어제 올렸던 원익 PNE 댓글을 제가 봤는데 어떤 훌륭하신 분께서 지적이신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계약 부채인 내용이 있다고. 제가 변명을 하자면 좀 많은 종목들을 분석하다 보면 그 재무제표를 일일이 꼼꼼하게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솔직히 핑계고요. 전문가면 다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의 큰 잘못입니다.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채 부분을 좀 더 제가 좀 알아보고 왔고요. 우선은 계약부채 그리고 선수수익 이러한 좋은 부채가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업의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 부채는 대표적으로 선수 수익이랑 계약 부채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선수 수익이랑 계약 부채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계약 부채의 경우에는 바로 차기에 다음 연도 혹은 다음 분기에 수익 실현을 100%의 수익 실현을 한다는 의미를 갖추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채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부채이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선수 수익과 계약 부채 내용부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넘어갈 겁니다. 우선은 선수 수익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이 있죠. 그리고 차변이 자산이고 부채가 대변의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자본이 있습니다. 부채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매출채권도 매입 채무도 있고요. 차입금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고 자본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부터 수시 반응 초과금, 이익 잉여금 그리고 뭐 감자 차익 같은 거에 발생을 했었을 때 감자 차익, 주식 조정금 뭐 그런 식으로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부채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좋은 부채입니다. 이 좋은 부채 중에 하나가 바로 선수 수익이고요. 선수 수익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아듣기 편하시게. 선수 수익이란 말은 선수 이미 받았다. 뭐를? 수익을 미리 받은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선 예를 들면 원익 PNE가 물건을 주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먼저 현금부터 줘요. 현금. 그러면 차변이 자산이 현금이 증가가 되죠. 그래 되면 그 대변도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자본이 올라가든 부채가 올라가든. 근데 일반적으로 회계를 조금 좀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착각을 합니다. 현금을 받았으니까 수익이 올라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물건이 반드시 나갔어야지 수익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물건은 안 나갔는데 현금만 들어온 경우죠. 이때는 부채로 잡습니다. 나중에 나갈 부분이 있으니까요. 내가 나중에 물건을 혹은 제품을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채로 계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수 수익이 부채로 들어가서 부채를 늘리는 그러한 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선수 수익이 많다 하면은 다음 연도에 수익이 크게 올라가겠다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선수 수익과 마찬가지로 계약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변이 자산이고요. 부변이 부채와 그리고 자본입니다. 당연히 계약 부채도 이 부채에 들어가요. 어떻게 된 거냐면 보통 원익 PNE 같이 하나의 단일 공급 계약을 맺으면 물건을 바로 만드는 회사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안 됩니다. 왜냐면 원익 PNE에 만약에 LG엔솔이 한 300억치 물건 만들어줘 하면 그거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럼 시간이 걸립니다. 1년이든 아니면 2년이든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물건 이 만드는 물건들은 수익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익 PNE 같은 경우에 LG 엔솔이라든지 다른 업체 삼성 SDI로부터 선수금은 받겠죠.
한 공정의 한 20-30% 진척도에 따라서 돈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줘야 할 물건이 그러니까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원익 PNE 같은 경우에 전체 부채 3,800억, 3,900억 중에서 1,900억 가까운 돈이 계약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물건들을 원익 PNE가 납품만 하면 이 부채는 전부 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가고요. 그 수익 안에서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하다 보면 이익잉여금이 생겨서 자본으로 가겠죠. 그러면 회사의 수익 구조와 재무 안정성이 더 좋아집니다. 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구독자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고소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하나인데 봐야 될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입니다. 이거 원익 PNE 같은 경우에 2020, 말 그대로 예시예요. 사건이 아니고요. 예시고 2023년 5월 1일 정도에 이제 장비를 주문을 계약 체결을 하겠죠. 삼성 SDI나 아니면 LG 엔솔처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맺으면 바로 공정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시간이 2023년 6월부터 12월 31일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23년 6월까지 더 할 수가 있어요. 워낙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원가 투입 중간중간에 이제 고객사로부터 돈은 수금은 하고요. 돈은 수금을 하고, 그래서 이 완벽하게 만든 이 제품들이 우선은 부채로 상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LG 엔솔이든 그리고 삼성 SDI, SK온에서 물건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때 이제 수익이 올라가고 이만큼의 부채는 없어져요. 이게 계약 부채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내용 정리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고객사에서 이미 대금을 지급을 했다. 현금은 유입은 했죠. 여기. 아니면 아까 봤던 선수 수익처럼. 하지만 수익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계약 부채랑 선수 수익이고요. 그리고 우선 23년도에 부채를 상계를 했다. 이게 맞고요. 그리고 수익 실현을 만약에 2024년에 한다고 하면 지금 상계단 1,900억, 이미 2023년도에 상계된 1,900억의 부채들이 24년도에 다 없어지고 다 준다는 가정입니다. 물건을 다 준다는 가정이면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지금의 50% 정도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수익은 그 금액만큼 올라가요. 굉장히 좋은 부채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계약 부채, 선수금, 선수수익은 좋은 부채다. 일시적인 부채로서 수익 실현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런 댓글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댓글 다신 분 또 제가 방송을 할 때 놓친 부분 있으면 다음에도 꼭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